아우디 A5 40 TDI 모델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확실히 날카로운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이전 모델에 비해서도 많이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릴은 조금 크게 가지고 있으면서 헤드램프하고 이 본닛의 끝에 떨어지는 날카로운 선들이 일체감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칼같이 딱 맞아 들어가는 아우디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매트릭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처럼 방향지시 등은 무빙 타입이 기본 적용됩니다. 아래쪽에 에어 인테이크는 디자인적으로나 기능면에서 부족함이 없고요. 잘 보시면 동그랗게 레이더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신경을 쓴 아우디의 노력이 엿보이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프론트 스커트 역시도 위쪽에서 떨어지는 라인들을 쭉 받아주면서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 디젤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68cc고요. 190마력의 토크는 40.8입니다. 7단 S트로닉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풀타임 4륜 구동 방식입니다. 직전 세대 모델들에서도 이 측면의 유려한 라인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앞쪽에서의 날렵함이 조금 덜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이 차량은 그 앞쪽에서의 부족한 모습도 감이 완벽하게 채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사한 측면 디자인은 그 무게 배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비율도 굉장히 근사합니다. 앞뒤 오버행이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자세히 보시면 벨트 라인도 앞쪽부터 날카로우면서 또 중간에 살짝 유려한 느낌도 들고 또 뒤쪽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라인들도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는 19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이 더블 스포크 타입을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멋스럽고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단부의 로커 패널도 약간 볼륨감을 주고 있으면서 또 아우디 특유의 날카로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완성도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뒤쪽으로 떨어지는 이 C필러 쪽의 라인도 굉장히 유려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스포티한 스포트백의 어떤 전형이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면부나 측면부보다는 후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차가 실제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성분들은 좀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뒤쪽도 조금 더 우람해 보이고 어깨가 떡 벌어진 남자의 느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조금 더 매력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균형감 있는 후면부는 스포티한 느낌을 10분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의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고요. 급격하게 파고드는 듯한 느낌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도 이쪽에서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시그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빙 타입 적용이 되어 있고 트렁크 리드 부분도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날렵하게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하단부의 디퓨저는 약간은 심심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쪽에는 머플러가 나와 있고요. 지금 조수석 뒤쪽은 페이크입니다. 그냥 데코레이션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듀얼 더블 타입으로 구성을 좀 해줬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여기서 살짝 레버를 당겨주시면 부드럽게 작동을 합니다. 예전보다 속도가 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별도의 잡소리도 크게 들리진 않고요. 트렁크 공간은 패스트백 모델답게 여유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세단형보다는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네요. 바닥 부분도 보시면 공간이 좀 상당하죠. 이런 마무리도 스티로폼 같은 걸로 좀 균형감 있게 짜줘서 어떤 수납 같은 거에도 도움이 됐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패널 자체는 꼼꼼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비닐을 벗기지 않았지만 알루미늄으로 이런 데 마무리 해주고 있는 점도 꼼꼼하게 신경을 잘 써주고 있는 차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버튼으로 닫으면 되는데요. 여기에 LED 타입으로 조명도 하나 갖추고 있네요.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소음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아우디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심플하면서 약간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드도 핸들의 스마트 키 버튼은 뒤쪽에도 이렇게 음각으로 준비가 돼 있죠. 앞에는 물론 있고요. 퍼들램프는 앞쪽하고 뒤쪽 도어 하단에 이렇게 두 개 다 적용이 돼 있는데요. 조명회사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확실히 이런 조명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킹 플레이트에는 은근하게 간접 조명도 적용이 돼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뒤쪽에서 보여드려 보면은요. 앞쪽하고 뒤쪽 도어에 이렇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 조명이 들어왔을 때의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를 붉은색으로 바꾸면 사뭇 좀 스포티한 느낌도 전달이 되고요. 프레임리스 도어는 확실히 스포티하고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약간의 고급감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재질 같은 부분이 이전 아우디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 온폭하게 이렇게 파이는 느낌은 아우디가 이 디자인 트렌드를 꾸준하게 리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그로시는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딸깍딸깍 하는 느낌이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아우디스러운 그런 느낌들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는 여기서 레버로 잡아당기시면 되고요. 웹포켓이 조금 좁은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키킹 플레이트는 야간에 은근한 조명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풋레스트는 폭도 적절하고 각도라든가 길이 모두 나쁘지 않습니다. 레버를 잡아당기면 본닛을 여실 수가 있고요. 히든 공간인데요. 이걸 이렇게 딱 잡아당기면 이쪽에 수납이 꽤나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갑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소지품들 보관하시기 좋은 것 같아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조명은 로터리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위 모델들에서는 버튼 타입인데 여기까지는 로터리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트는 전동 시트를 기본으로 장착을 해주고 있고요. 4웨이 테일 럼버 서포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장 길이 조절은 이렇게 수동으로 여기서 레버를 잡아당기시면은 이렇게 수동으로 할 수 있고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만큼만 잡아당겨도 참 편안합니다. 타공이 되어 있는 가죽은 통풍 3단, 열선 3단 각각 조절하실 수가 있고, 역시 아우디가 이 시트가 좀 얇은 편인데 재질도 좋아졌고 또 쿠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진 않았어요. 등받이는 참 잘 받쳐주는 편이었고 헤드레스트의 형상이나 쿠션감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쪽에 한번 타볼까요? 시동 스위치 위치가 조금 안쪽에 있어서 약간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시동을 걸었을 때의 느낌은 2.0 터보 디젤 엔진이지만 그렇게 진동이 큰 편은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좋아진 모습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추후에도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메뉴 구성은 깔끔한 편이고 빠릿빠릿하게 변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화면 전체를 다 내비게이션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죠.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버추얼 콕핏은 다시 한번 인정을 해주고 싶네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요. 가운데가 원형이면서 약간 작게 가져가고 있어서 더욱더 스포티한 맛이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타공으로 가죽 적용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타공 가죽은 또 아우디가 잘하잖아요. 근데 이 차에는 적용이 안 돼 있네요. 7단 에스트로닉은 패들 시프트가 빠릿빠릿해서 조작감이라든가 반응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요 아래쪽에 이렇게 스틱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거리 조절은 위아래로 여기서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데요. 일단 적응이 되고 나면 앞쪽에 운전 시야를 뺏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운전에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정보 표시창에 있는 것들, 클러스터를 조절하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버추얼 콕핏 뷰 버튼이라고 해서 전체를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는 기능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스티어링 열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정리가 되어 있네요. MMI는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화면 레이아웃도 깔끔한 편이고요. 반응 속도라든가 이 조작을 했을 때의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네, 뭐 인터페이스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계속해서 제가 이 수입 차량 탈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국내에 잘 개발되어 있는 거랑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운전자나 아니면 그 고객들의 니즈를 좀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조금 아쉬워요. 에어벤트가 전체적으로 쭉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디자인이 그렇고요. 실제로는 여기 하나, 둘, 세 개만 에어벤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네모나고 큼직하게 비상등 스위치 자리 잡고 있고요. 공조장치는 3존으로 컨트롤이 가능한데 지금 보시면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터치만 살짝 해도 민감하게 메뉴가 바뀝니다. 이런 것들 아이디어가 좋고, 물론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피아노 건반 타입인데 살짝 터치만 해도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커지는 굉장히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양쪽에 이렇게 다이얼을 채택을 해주고 있고 다이얼 안쪽에 또 정보를 표시해주는, 온도 같은 거 표시해주는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게 화면으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돌렸을 때 딸깍딸깍 하는 느낌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열선 시트 3단으로 조작이 가능하고 통풍 시트도 3단으로 조작이 가능한데 특이한 게 두 개 다 동시에 킬 수가 있다는 점이 좀 저는 특이하게 다가오네요. 그 아래쪽으로는 물리키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드라이브 셀렉트,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는 부분하고 오토 스탑 앤고, 자세 제어 장치, 파킹 센서 온오프 기능, 그리고 모니터 켜고 끄는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버튼 시동하고 USB 단자 하나,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양쪽 다 크기가, 높이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우디에서 제공을 해주는 재떨이로도 쓰고 뭐 휴지통으로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뒤쪽으로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 7단 에스트로닉의 이 기어 노브인데요. 마치 이 항공기를 모는 듯한, 그리고 손에 딱 잡았을 때 이 파지하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반응 물론 칭찬해주고 싶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도 갖추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라디오라든가 그 미디어 컨트롤하는 부분 이쪽에서 온오프 기능하고 볼륨 컨트롤, 그 다음에 트래킹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또 수납 공간이 작게 있는데 여기에는 스마트키 넣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시거잭은 요 뒤쪽에 있고 지금 약간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뭐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 충전하고 그냥 보조적인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암레스트는 이렇게 조절되거나 하지는 않고, 조절이 되네요. 이 슬라이딩까지는 되고, 이 높낮이는 조절 안 되고 고정입니다. 이렇게만 조절이 되고, 조절이 안 되는 줄 알았네요. 다시 보니까 여기 또 USB-C 타입 포트도 하나 마련을 해 놨습니다. 가죽 같은 거 질감 나쁘지 않고요. 마무리도 잘 해주고 있네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여기서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오목하게 있지 않고 팍 펴지니까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좀 편한 것 같아요. 안쪽에 마무리 같은 것들도 잘 해주고 있고 또 이 스웨이드 재질로 꼼꼼하게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좌석이고요. 프레임리스 도어가 다시 봐도 멋스럽죠. 유리 한번 내려볼까요? 어이구, 이것도 A7처럼 끝까지 다 안 내려가는데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런 점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쪽에 재질이라든가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은 구성이고요. 바닥이 약간 파여있기 때문에 발공간이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턱이 조금 높고 이 시트하고 에어벤트 사이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성인 세 분이 앉기는 적합한 공간은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가운데 앉으시면. 공간은 패스트백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또 헤드룸은 갖춰주고 있고 헤드레스트는 가운데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암레스트는 별도의 컵홀더 기능은 없고 그냥 암레스트의 역할만 해주고 있고요. ISO 픽스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앉아봤을 때의 느낌은요, 의외로 시트 착자감이 좋은 편이고 무릎 공간도 뭐 주먹 2개 반 정도 여유 있는 공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발 공간은 다시 봐도 편하네요. 에어벤트는 여기가 공간이 좁아서 이 3명이 앉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성인 3분이 앉기는 어려운데 에어벤트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뒤쪽도 좀 쾌적합니다. 3존 컨트롤이 가능하죠.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이 뒷좌석이 온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열선 시트는 좌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아래쪽에는 12V 파워 아울렛이 있는데 USB 충전 단자 하나 갖춰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이렇게 보시면 썬루프도 오픈 사이즈 적절하고요. 또 램프류는 지금 LED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야간에 활용도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전석 중심의 레이아웃을 갖춰주고 있고요. 차분한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하이테크적인 이미지가 느껴지는데 버추얼 콕핏하고 MMI가 한몫 단단히 거두는 것 같고요. 40 TDI 모델입니다. 지금 19인치 사양인데요. 핸들링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듭니다. A4를 몰았을 때는 가볍고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A5 모델에서는 서스펜션 세팅도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휠 타이어가 좀 크게 스포티한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다 보니까 운전자가 느끼는 이 핸들링의 질감은 조금 더 단단하고 약간 날카로운 느낌, 그리고 묵직한 느낌마저도 기분 좋게 전달이 됩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했을 때의 공인연비가 12.5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연비는 11.3 정도? 그래도 11km, 두 자리는 뭐 여유있게 유지를 해주고요. 11.3 정도가 측정이 됐습니다. 오토 스탑앤고가 작동을 하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의 그 느낌이 신차라서 그런지 아니면 계속해서 상품성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전 모델에 비교를 했을 때 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느낌이 굉장히 좀 부드러워진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요. 이중 접합 차음 유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가 사실 소음하고 진동 측면, 특히 이제 소음 억제력 측면에서 본다면 썩 유리한 구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도심 주행에서는 소음하고 진동, 특히 소음은 거의 뭐 거슬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한 편입니다. 제가 디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이 정도라고 하면은 충분히 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워낙 또 스타일리시하고 예쁜 외모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좀 아쉬운 부분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상쇄가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190마력의 토크가 40 정도 되는데 도심 주행에서의 기동성, 순발력 이런 부분에서의 아쉬움은 없고, 터보렉은 글쎄요, 도심만 주행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7단 에스트로닉이 열일을 해줘서 그런 느낌이 저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주로 저는 자동으로 놓고 다녔는데요. 약간 스포티하게 몰아붙이면은 다이나믹에 가까운 느낌도 전달을 해주고요. 또 좀 부드럽게 편안하게 주행을 했을 때에는 효율, 그러니까 연비 모드로 전환을 해주는데 뭐 자동 모드로 다녀도 크게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화면에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HUD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번짐 현상이라고 하나요? 약간 테두리 부분이 번져서 해상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또렷하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요. 뭐 폰트가 굉장히 크다든가 주변의 정보를 많이 담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딱 필요한 정보를 아주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에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화려하고 크고 막 많은 정보를 막 정신없이 담고 이런 것보다는 딱 필요한 정보들 몇 가지만 깔끔하게 보여주는 이런 컨셉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느낌은 앞뒤 모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9인치 휠 타이어가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굉장히 타이트하면서도 안정감이 높은 그런 승차감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드라이브 모드를 예를 들면 뭐 다이나믹 같은 걸로 바꿔서 운전을 하게 되면 7단 에스트로닉이 좀 빠릿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 스티어링도 조금 묵직해지면서 차량이 확실히 좀 성격이 다른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아마 스포츠 드라이빙을 조금이라도 포기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A4나 A6보다 오히려 A5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A7을 선택을 하시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는 측면, 그리고 6천만원대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에 딱 걸려있는 차량 가격대, 그리고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2리터라는 그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적은 뭐 여러가지 세금 문제라든가 연비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굉장히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스포츠백 형태의 이 멋스러운 외모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리뷰할 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래쪽에 스틱 타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이질감이 있습니다. 이게 안 써보신 분들은 약간 어색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써보신 분들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이 딸깍딸깍 하면서 움직이는 맛이 부드러우면서도 탁탁 끊어지는 이 조작감이 참 좋은 것 같고요. 거리의 민감도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스무스하게 서주고, 또 재출발할 때도 부드럽게 출발을 해주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옆에서 이렇게 확 끼었을 때 감속 부분이 움찔움찔하는 경향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아우디가 또 기술력이 없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급하게 차선 변경 같은 걸 해봐도 아주 안정감 있는 모습이 좋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아우디답게, 아우디스럽게 초반부터 약간 거친 느낌이 들 정도로 담력이 좀 강한 편이고요.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를 해봐도 쉽게 흐트러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전자장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느끼는 안정감은 조금 더 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엔진의 회전 질감은 2리터 TDI 엔진은 뭐 세계적으로 검증이 충분히 된 엔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터보렉 같은 것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연비도 또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킥다운 같은 걸 해보면 이 엔진의 회전 질감이 충분히 스포티한 느낌 전달을 해주고, 오히려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는 이 TFSI 엔진, 가솔린 터보 엔진보다도 회전 질감이 더 좋은 그런 느낌도 전달을 해주고요. 배기 쪽은 저는 조금 심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로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프트 다운, 시프트 업 다운 했을 때의 반응이 굉장히 빠릿한 편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 정말 재밌어요. 이런 반응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반응이다 보니까 높은 점수를 다시 한번 주고 싶습니다. 연비는 공인연비가 13km대고 도심에서 12.5인가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15, 16 정도의 공인연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 제가 운행을 해보면은요 16.5에서 17.4 요 정도의 레인지를 보여줬습니다. 17km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조금 짧은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효율 모드로 두고, 또 제가 발끝 신공을 조금 더 발휘한다라고 하면은 18에서 19km까지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4륜구동 차량이고요.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연비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인데요.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그리고 개별 설정이라고 해서 본인에 맞게 좀 셋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두 간의 편차도 비교적 큰 편이고,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저는 효율하고 이 다이나믹을 주로 사용을 해봤는데, 다이나믹이라고 해도 뭐 기준 속도로 크루징을 하게 되면 연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옵션으로 오디오가 조금 더 업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우디 기본 세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고음이 해상도가 막 좋거나 저음이 완전히 탄탄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조화가 좀 괜찮은 편이고요. 순정 오디오 치고는 이 정도면은 뭐 저는 저 앞에 좀 위험하시네요.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너링 같은 거 진입을 해보면 멀티링크, 앞뒤 모드 멀티링크 세팅 자체가 나쁘지 않은 데다가 콰트로가 또 열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진가를 발휘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뉴트럴에 가까워요. 이 코너링 같은 거 이렇게 딱 잡아서 돌려보면은 라인을 아주 정직하게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쉽게 자세가 흐트러지지도 않고 매끈하게 딱 돌아나가는 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버추얼 콕핏이라고 해서 이 클러스터 안쪽에 지금 내비게이션을 집어넣어 놓고 내비게이션 전체 화면을, 그러니까 클러스터의 전체 화면을 내비게이션 전체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내비게이션을 이 클러스터 안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추후에도 아마 좀 더 다양화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아우디가 확실히 잘 해주고 있고 또 어떤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인정을 해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죠. 그리고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 도로를 지날 때 노면이 사실 시멘트가 아스팔트에 비해서는 좋진 않거든요. 그러면 19인치 정도 되면은 좀 튄다거나 약간은 불편한 느낌이 운전자에게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잔 진동도 잘 걸러주는 편이라서 크게 그렇게 불편하거나 아쉬운 느낌은 전달이 안 됩니다. 의외예요. 19인치 정도면은 사실 요 정도 도로면 좀 으드드드드 하는 그런 느낌? 제가 별로 좋아하는 느낌은 아닌데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될 것도 같은데 의외로 잘 버텨줍니다. 안정감 있고 좋네요.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에 앉아서도 충분히 불편하지 않은 그런 승차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리뷰 때도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헤드룸 공간이 의외로 이 스포츠백 형태로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뒤쪽 공간 확보하기가, 특히 헤드룸 쪽은 확보하기가 힘든데 거주성이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시트도 예전보다는 조금 도톰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그 쿠션을 조금 보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다는 점도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핸드 스팟은 지금처럼 노란색으로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바깥쪽에 보이는데요. A필러 끝부분에 아웃사이드 미러를 고정하지 않고 이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 쪽에 옮겨 달았기 때문에 시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깜빡깜빡 거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여기쯤이 딱 그 시야에 들어와서 굳이 고개를 꺾지 않더라도 딱 들어와서 표시가 되니까 그런 점은 안전운전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시트 포지션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크게 이 불편하다라는 느낌, 앞쪽에 시선이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도 많지 않고요. 반자율주행까지는 아닌데요, 조향보조까지는 아닌데 어쨌거나 레인 센터링이 있어서 스티어링도 좀 보조를 해줍니다. 근데 아우디 기술력 정도면은 충분히 이 조향보조를 좀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국내에 수입이 되면서 이 옵션 구성하고 차량의 가격 때문에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서 좋고요. 또 레인 센터링이라고 해서 중앙으로 차선 유지를 시켜주다 보니까 또 그에 걸맞는 코너링을 돌았을 때도 그걸 유지를 해줘서 마치 그 조향보조가 있는 듯한 효과도 볼 수 있어서 그런 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